헤이 여러분, 아키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요즘 뭘 읽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 어떤 식으로 독서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뭘 샀고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읽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 마의 산이 되겠습니다. 토마스 만의 장편 소설이고요. 이게 지금 상권인데 학원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학원을 안 샀을걸? 제가 상권만 갖고 있고 지금 이거를 212쪽까지 읽었어요. 이만큼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읽은 소감은 재밌다. 웃기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몇 번이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와타나베라는 남자인데 그 와타나베가 계속 이 마에산을 들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샀던 책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살 때 교보문고에 가서 다른 출판사랑 번역을 좀 비교하면서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나아서 이 열린 책들 세계문학을 산 건데요. 저는 너무 의역을 하는 건 싫어하고 너무 있는 그대로의 직역도 조금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직역에 조금 더 가까운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고전 소설인데 이 정도의 두께로 한 두세 권 있다. 그러면 좀 망설여지나요?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읽으려고 결심을 해서 읽고 싶어서 봤을 때 그게 두껍다. 그러면 전 너무 즐겁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알게 될 이야기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꺼운 책을 겁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소설일 때 그렇고 막 총균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아무튼 소설에 한해서는 두꺼운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책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아직 반도 아니지 한 권이 더 있으니까 4분의 1 읽었나 그러면? 4분의 1 정도밖에 안 읽었지만 일단 이 주인공이 있어요. 한스라고. 근데 얘가 자기 사촌이 아파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촌을 병문안 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촌이 요양하고 있는 곳이 스위스의 저쪽 위쪽 지방이에요. 진짜 높은 곳. 근데 이제 주인공이 거기 막 올라가가지고 사촌을 만나고 그 요양원에서 3주 동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사실 거긴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자기네 나름대로의 룰이 있는 거죠. 아침 식사 시간, 스스로 요양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시간, 또 저녁 시간, 취침 시간 이런 식으로 루틴이 굉장히 정확히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독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위든 아래든 다 똑같은 사람 사는 세계지만 주인공이 위에 올라가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아래랑 또 다른 세상이다. 이건 다른 세계다. 라는 거를 느낍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세계가 되게 어색하고 싫고 막 사람들 다 거지 같아 보이고 그러는데 이제 점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윗세계에. 그러면서 신기한 게 이 주인공도 점점 아파져요. 근데 제가 이 책이 마음에 드는 이유는 뭐 스토리도 스토리대로 재밌지만 이 주인공이 말하는 문장이라든지 생각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이랑 서로 막 토론을 하는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 이제 자기 사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생각하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인간이 느끼는 시간 관념에서 살고 있잖아요. 시계를 보면서 지금 숫자 3을 가리키니까 3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잖아요. 근데 이제 늘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뒤집어보는 혹은 좀 더 들어가서 보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왜냐면 상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되게 많고 복잡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스스로 생각을 한다 해도 나도 나의 한계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아는 것밖에 상상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지식 안에서밖에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책을 보면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이 아니고 그냥 실용서라든지 뭐 공부하는 책들 이런 거를 보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죠. 막 괜히 어렵고 읽기 싫고. 근데 유명한 고전이 좋은 점은, 유명하다는 것은 좀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베스트셀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베스트셀러는 지금 반짝이는 것뿐이지만 이렇게 몇백 년, 몇십 년, 몇백 년을 걸쳐서 스테디셀러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좋은 책이라고, 유명한 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은 정말 그 타당성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그 안에 철학이라든지 수학적 얘기라든지 과학적 얘기라든지 그런 관념적 얘기 같은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쉽게 그런 것들에 대한 학문적인 거에 접근을 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워요. 배우고 내 세계가 조금 넓어지고 내 한계가 조금 더 늘어나고, 그게 좋아서 저는 좀 고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재밌게 읽었던 줄친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제가 연필로 줄을 좀 긋고 있는데 연필로 그으니까 재밌더라고요. 형광펜이랑 또 달라요. 형광펜은 뭔가 내가 대단한 걸 만났다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긋는 느낌인데, 연필로 그으면 이 표현 좋은데, 소소하지만 좋다, 기억해야지, 이 문장 공부해야겠다 라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줄을 그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광펜은 너무 진짜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잖아요. 여기에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시간이랑 공간? 주인공 한스가 자기 사촌 만나러 갔다 했잖아요. 사촌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간에는 결코 사실이라는 것이 없어. 시간이란 길다고 생각하면 길고 짧다고 생각하면 짧은 거야.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그 사촌이 어째서 그렇다는 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린 시간을 재고 있잖아. 우리에겐 시계도 달력도 있어. 한 달이 지나간다면 그건 자네에게나 나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지나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반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한스가 그럼 잘 들어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1분이란 체온을 잴 때 자네가 느끼는 만큼의 길이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초침이 한 바퀴 도는데 필요한 시간이란 정말 여러 가지야. 우리 느낌엔 말이야. 그리고 실제 문제로 생각해 본다면 하고서 제가 줄친 문장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란 운동이야. 공간 운동 말이야. 그렇지 않나? 잠깐 기다려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공간으로 재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공간을 시간으로 재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건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함부르크에서 다보스까지 오는데 20시간이 걸린다 치자. 그래, 기차를 타면 그렇지. 하지만 걸어서 오면 얼마나 걸리겠나? 게다가 마음속으로는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같이 결합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이 말하니까 사촌이 자네 대체 왜 그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들이 사는 이곳이 자네를 피로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 가만히 있게. 난 오늘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네. 시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가정할 뿐이야. 따라서 우리의 시간 단위는 단지 약속이나 관습에 불과한 거야. 미안하지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이 사람이 맞든 틀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읽고 어떤 거를 더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줄그은 문장은 여기였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느낌의 책이에요. 마의 산. 재밌겠죠? 여러분들도 혹시 고전에 흥미가 있거나 두꺼운 책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아직 4분의 1밖에 못 읽었지만 일단은 추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읽고 있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까미의 에세이 결혼 여름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이거보다 마해산이 더 잘 읽혀요. 왜냐면 얘도 되게 좋거든요. 문장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앙드레지드의 지상의 양식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도 약간 그 과에 속하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이런 책들은 진짜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어수선한데 그냥 책 읽어야지 하고 읽으면 머리에 진짜 절대 안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묘사를 아름답게 잘 해놔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상상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씩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힘이 드는 책이랄까? 그럼 이것도 제가 줄친 거 좀 몇 개 읽어드릴게요. 이거도 한 3분의 1 정도 읽었어요. 64쪽까지 읽고 있었는데 얘를 읽다가 제가 최근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을 갈 때 이 마에산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얘가 도중에 멈췄다가 다시 집에 돌아왔는데 계속 마에산이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좀 방치해두고 있었지만 이제 다시 읽어야겠죠. 근데 여기도 진짜 좋은 문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초연할 수 있는 이유는 매질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평정심, 희망을 품지 않는 인간의 그 위대함, 그 영원한 현재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문맥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꼈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나아가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에 머문다 하면은 사실 지금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도 그들이 초연할 수 있는 이유가 매질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갔어. 근데 학교가 1교시, 2교시부터 시작해서 막 6교시까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아는 거야. 오늘은 6교시까지다. 오늘은 4교시까지다. 그럼 내가 이 끝을 알고 이제 이 다음에 뭐가 없다, 기대감이 없을 때 우리는 좀 안심하고 현재를 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몰라.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오늘 몇 교시까지 할지 모르면 괜히 불안하죠. 오늘 엄청 늦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도쿄에서 공연을 했는데 긴장을 많이 했죠. 왜냐면 제 솔로로는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뷔 무대잖아요. 근데 막 덜덜 떨는 건 아닌데 그냥 긴장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쪽팔리면 어떡하지? 내가 삑사리가 나면 어떡하지? 목이 너무 지금 상태가 최고가 아닌데 내 베스트를 못 뽑아내면 어쩌지?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내 단계보다 살짝 부담스러운 단계를 넘지 않으면 나는 성장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이 긴장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공연을 한다고 했지? 그냥 이 따뜻한 집에서 그냥 누워서 책이나 읽을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제 자신이 한심해지는 거예요. 와, 너는 진짜 도전 정신이 없구나.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너는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너는 앞으로 나아가고 네 꿈을 실현할 수가 없어. 꿈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꿈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걸 뛰어넘어야겠다. 여기를 즐겨야겠다. 내가 뭐 쪽팔릴 거 어떻게 잘못될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그토록 원하던 무대를, 그것도 꼭 공연해보고 싶었던 도쿄에서 하게 됐는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걸 즐겼어요. 즐기니까 다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정도쯤은 긴장 안 하겠구나. 지금 바로 성장을 느꼈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도 이 지금 구절을 읽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일단 지금 당장 막 집중적으로 읽고 있는 거는 이 두 개예요. 근데 요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병렬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한 권을 진득하게 읽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흐름도 안 끊기고, 이게 병렬 독서를 했을 때도 흐름이 안 끊길 수 있어요. 계속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계속 한 권의 책을 파니까 그 안정감도 있고, 내가 이 한 권을 똑같아. 아까 그 공연이랑 내가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다 끝내면 나는 이제 이 정도쯤은 딱히 막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까미책도 마찬가지야. 관념 덩어리인 책, 이 묘사 덩어리인 책 내가
집중을 해서 잘 읽어내면 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사람이 되겠지. 이런 생각.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이거였고, 요즘 독서하는 방법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사온 책들이 있는데, 사실 사고 싶은 책 진짜 많은데 안 그러기로 스스로 했으니까 이 세 권을 사왔어요. 이게 뭐냐, 지금 다 그 껍데기에 써주셔가지고 빼야 되는데, 도쿄에 기노쿠니야라는 서점이 있거든요. 4층인가 5층으로 되어 있어요. 신주쿠에 있는데, 그 서점이 또 그 하루키 노르웨이 숲에도 등장을 하는 서점이에요. 거기에 갔죠. 가서 하루키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없는 책을 두 개를 샀는데, 일단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무라카미 하루키 고 지텐이라고 써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 사전이라는 뜻인데요. 재밌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하루키 관련된 단어들을 이런 막 일러스트랑 함께 풀어낸 책이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죠. 근데 여기 또 뭐라고 적혀있냐면 야레 야레 또 요미토쿠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아휴 야레 야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에휴 참나 에이구 뭐 이런 느낌인데, 하루키 주인공들을 보면 막 뭐 나는 할 수 있어 뭐 도전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현실을 체념하고 혼자 잘 살아가고 뭐 루틴을 지키고 차분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걸 반영해가지고 야래 야래 하면서 뭐 읽고 풀어내는 그런 책이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너무 흥미로워 보이는 책입니다. 아유, 하루키 세계관 또 이런 스타일이지, 근데 빠져들지?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의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 노르웨이의 숲 그에 대해서 좀 약간 썰 푸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단행본이랑 문고판 합쳐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다. 그리고 이 작품부터 시작해서 하루키 소설에 이제 등장인물의 이름이 붙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루키 소설 중에 단편 소설 반딧불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읽어봤는데 이 노르웨이 숲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 단편을 좀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쓰여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이다. 그다음에는 또 뜯어보면 가와이 무라카미さんの ところ 파란색 부분에 보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독자からの質問に答えます라고 써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독자로부터의 질문에 답한다 라는 뜻인데, 하루키 이것도 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특이하게 생겼어요. これが本当に自分の望んだ人生なのか, 이게 진짜 본인이 원하던 인생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막 답 달고,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迷ったら何度でも読み返したい人生の常備薬라고 돼 있어요. 迷ったら막 길을 잃었을 때 언제든지 다시 읽고 싶어지는 인생의 비상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어떤 내용이길래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써있는 거 보면. 어쨌든 이렇게 하루키 관련된 책 2권을 기노쿠니야 쇼텐から 샀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은 되게 예뻐서 샀어요. 그냥 이 책은 시나나이 네코오 츠그라고 써있는데, 죽지 않는 고양이를 잇다, 그 계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안에가 되게 여백개미가 쩔어요. 아이고 나니? 아무튼 이렇게 뭔가 되게 읽기 편하게, 원래 일본 책들 보면 진짜 이렇게 세로로 빽빽하게 되어 있어서 막 꼴도 보기 싫을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아주 그냥 잘 읽히도록 되어 있어서 신기해서 한번 사본 책입니다. 이렇게 3권을 일본에서 사왔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떨까? 지금 2월이잖아요. 근데 곧 3월이 되는데 아직까지
책을 읽고 싶은데 이 독서 습관 자리를 못 잡고 어떻게 책 읽어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독서 시스템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러프하게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연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제 음악 채널 걸어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책도 재밌게 읽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도 많이 만들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랑은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빠이.